안녕하세요. 유니스라이프의 유니입니다. 저는 영국 런던에서 이제 워홀러로 일을 하고 있고요. 댓글 중에 경력이 많이 없고 영어 실력이 막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직장을 구해서 잘 다닐 수 있었던 팁?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셔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우선 저는 영국 유학이나 이런 거 경력은 아예 없고요. 스웨덴 교환학생 한 학기 했던 게 전부였고, 한국에서도 경력이 1년 정도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6개월 일했었고, 대학교 때 각종 대외 활동이나 프리랜서 한 게 있어서 대략 1년 정도 되거든요. 제가 최종적으로 정규직을 구할 때까지 작성한 CV가 제가 다 세봤는데 총 100개예요. 100개. 딱 100개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 인터뷰나 전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저에게 온 경우가 10개예요. 딱 10개고 그 중에 제가 최종 합격했던 것은 딱 3곳입니다. 3곳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CV를 작성해서 최종 합격까지 온 거의 퍼센테이지는 약 3%밖에 안 돼서 이게 제가 잘 어필을 해서 잘 취업을 한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잘 못한 것 같지 않나요? 3%면? 어쨌든 100개 중에 3개 합격하는 사람의 노하우가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3가지 단계로 알려드릴게요. CV 작성편, 커버레터 작성편, 그리고 인터뷰편. 우선 CV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가 나오자마자 지원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. 공고가 나오고 하루 이틀 만에 지원자가 몇백 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일주일 지나가면 정말 많으면 1000명까지도 지원을 해요. 그래서 일주일 만에 공고를 닫는 경우가 많고, 공고를 안 닫더라도 공고 올리고 한 5일 정도까지 온 애들의 서류 한 200개만 검토하자라는 식으로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 공고가 나오자마자 재빠르게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CV 포맷은 PDF 파일보다는 독스 파일로 하는 게 좋아요. 그 회사에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. 이런 키워드 같은 게 있는 게 없는지 그때 PDF는 걸러지기 때문에 덕스를 올리는 게 좋고, 한쪽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어차피 대충 읽어요. 길면 귀찮아서 잘 안 읽고요. 대충 읽기 때문에 CV의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요. 한눈에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, 업무와 관련 없는 거는 다 빼고 굉장히 심플하게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거일수록 위에다 쓰세요. 최근 경력일수록 위에다 쓰는 거고, 여러분의 학력 이런 거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. 한국에서 4년제 인서울 대학 나왔다 해도 이제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기 때문에 대학은 밑으로 내리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같은 거 나열할 때 최대한 액팅 동사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숫자와 결과를 나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보기에다가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링크를 한번 남겨놓을게요. 한번 참고해주세요. 그 다음에 커버레터 작성편인데요. 커버레터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. 이게 가끔 옵셔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, 그러면 CV랑 같이 묶어서 제출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커버레터는 지원자가 이 공고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안이에요.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 뽑을 때 커버레터가 없는 경우는 아예 CV 자체를 읽지 않고 패스하는 경우도 많았어요. 커버레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, 잡 포스팅 올라오잖아요. 그 포스팅에서 잡 디스크립션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. 이런 소프트웨어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responsibility 이런 게 다 있어요. 그럼 거기서 몇 개를 뽑아요. 여러분이 자신 있는 부분을 뽑아서 그거를 조금 paraphrasing 해서 내가 이런 걸 잘한다.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, 이런 식으로 좀 구구절절 나열하시면 되고, 보이기 쉽게 좀 블루 포인트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, 제가 얼마나 간절하고 내가 얼마나 이거를 원하는지 조금 편지 형식으로 잘 써보시면 됩니다. 인터뷰에서 이제 영어 실력을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, 기본적인 영어로 의사소통만 구사할 수 있다면 영어 실력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에요. 그냥 영어는 영어일 뿐, 얘가 문법이 틀렸네 뭐네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. 얘네가 보는 거는 영어로 얘가 어느 정도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,
딱 그 정도만 봅니다. 그래서 확실히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으로 잘 된다라는 그런 인상만 심어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보시면 되고, 저는 제가 입에 안 붙는 문장들은 되도록이면 외워서 갔어요. 자연스럽게 문장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몇 문장을 좀 외워갔고,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영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.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회사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적합한, 그 포지션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어필하느냐,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어차피 뭐 잡헌팅이라는 게 그 잡에 딱 들어가서 그 회사가 원하는 업무를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 포지션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그거를 어필하는 게 사실 영어 실력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준비할 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, 이 회사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,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잘 채워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열심히 궁리해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보셔야 돼요. 뭐 인터뷰에 가서 굳어있거나 이래가지고 뭐 약간 좀 내가 딱딱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이 남기면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도 쟤랑 대화하면 되게 재밌고 함께 일했을 때 좋은 에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,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, 제 보스가 저를 인터뷰했을 때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대요. 아, 얘가 좀 영어가 편하진 않구나 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랑 되게 같이 일해보고 싶었다고 해요. 제가 좀 긴장을 하면 잘 웃는 스타일이라서 막 좀 인터뷰하면서 제가 많이 좀 웃었고, 제가 좀 장난도 조금 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인터뷰 분위기가 좀 밝게 진행이 됐어요. 아마 그 부분을 보고 보스가 얘가 조금 영어는 부족하지만 얘랑 일하면 좀 재미있겠구나, 이렇게 웃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높게 사서 뽑힌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포지션에 따라서 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저도 과제가 있었어요. 영상 제작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꼭 메일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.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이런 뜻이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, 회사에서는 이 지원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이슈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,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.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제 다음으로 오는 후배 비디오 에디터를 뽑을 때 영상을 10가지를 보내고 이걸로 뭐 이런 영상을 만들어라,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를 안 보냈어요. 일부러 9개를 보내고, 이때 지원자가 그냥 하나 없네,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지 라는 식으로 태스크를 진행하는지, 아니면 이메일로 근데 너가 말했던 푸티지가 하나가 없다,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내줄 수 있니?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, 그 부분을 실제로 봤거든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과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, 뭔가 미싱된 파일 이런 거는 이메일로 한번 커뮤니케이션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. 내가 이 업무 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냐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좋은 커뮤니케이션 추천합니다. 오늘 제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